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 정확히는 푸틴이 한국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빼앗겼던 조선업 세계 1위 타이틀을 탈환하게 해준 것이 러시아였으니까요. 2002년 5월 중국은 2015년까지 세계 1위 선박 대국이 되겠다는 선박굴기를 내세웠는데 불과 8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기준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 잔량 등 3대 지표에서 한국을 누르고 1위가 됐으니까요. 90년대 중반 일본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오른 한국이 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중국 때문에 고작 10여 년밖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국가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 때문에 푸틴이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의 노바텍이 북극 천연가스 프로젝트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중단은 돈줄이 말라버릴 수 있어 푸틴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생산 중단의 주요 원인이 한국 기업에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기 4년 전 2010년 노바텍은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북극해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린다는 원대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의 영토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린다는 야말반도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네네츠어로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야말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이 지역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입니다. 그런데 야말반도는 러시아의, 정확히는 푸틴의 자존심과 같습니다. 야말반도 아래에는 천연가스 약 1조 2,500세제곱미터가 매장되어 있는데 러시아 전체의 80%, 전 세계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야말반도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됐다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기술 장벽 때문입니다. 즉 1년 중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항상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야말반도에 접근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채굴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어붙은 북극계를 깨부수며 가스를 운송해야 하는데 러시아에는 얼음을 깨부수며 전진할 수 있는 선박, 즉 세빙선 건조 기술이 없었죠. 그림의 떡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2005년 푸틴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삼성중공업이라는 조선업체가 양방향 쇠빙 유조선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선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게를 자랑하기 때문에 북극 얼음바다에 띄워도 전진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지만 문제는 만약에 전진하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대로 다시 얼음이 얼어 고립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다 고립되면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해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이 이 기술을 적용한 쇠빙선을 만든 겁니다. 그간 극지방에서의 원유 운송은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뱃길을 만들면 유조선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쇠빙 유조선의 등장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에 러시아 소프콘플로트사로부터 세척을 수주해 2009년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했죠. 에너지업계는 야말반도 프로젝트를 석유경제에서 천연가스 경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정의하는데 삼성중공업이 에너지 역사를 바꿀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이제 쇠빙 유조선까지 만들었으니 쇠빙 LNG선의 등장은 초읽기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에 즉각 대우조선해양에 야말반도에 투입할 쇠빙 LNG선 15척 전량을 발주했고 총액 5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계약에 기해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 쇠빙 LNG선 아크7급 SCF 야말 리마솔호를 건조해 야말반도로 출항해 2017년 12월 8일 야말반도 시베타 항구에서 푸틴이 선적 버튼을 누르며 세계 최초 쇠빙 LNG선 운행을 시작했죠. 당시 푸틴은 직접 행사에 참여해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쇠빙 LNG선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며 장담했고 이후부터 에너지 시장은 천연가스로 빠르게 재편됐죠. 쇠빙선은 쇠빙 능력을 기준으로 1부터 9까지 나뉘는데 숫자가 클수록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아크7은 최대 2.5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선체를 장착해 얼음과 충돌해도 손상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했는데요. 얼음과 직접 부딪히는 선수와 선미에는 일반 선박보다 3배 이상 두꺼운 70mm 초고강도 특수강판을 사용했고 앞뒤 양방향으로 얼음을 깰 수 있도록 360도 회전 가능한 아지포드 추진기 3기를 장착했고 영하 50도에서도 모든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방한 처리 기술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야말반도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해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판매하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푸틴은 또 한 번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야말반도에서 70km 떨어진 기단반도에서 제2차 LNG 채굴 프로젝트를 벌이기로 한 것이죠. 기단반도에는 73억 3천만 톤의 석유 그리고 5,9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채굴해 매년 66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극 LNG2 프로젝트가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올해 1분기부터 상업용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 생산을 완료했지만 선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되기로 한 한국 기업들의 쇠빙 LNG선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 푸틴은 이 사업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의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테러 제재가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을 비롯 유럽 주요국들은 러시아 은행들을 전부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단행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는 심각한 위기가 도래합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하고 주문을 받고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개가 넘는 기관이 가입해 있어 스위프트 배제는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데요. 해외로 송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로 송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프트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배제됐다면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러시아 재벌의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러시아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와 체결한 약 80억 달러의 대금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배제됐으니 러시아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에 작년 삼성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하고 체결된 쇠빙 LNG 운반선 15척 중 10척의 건조를 중단했고, 대우조선해양은 3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대러시아 수출 통제로 주요 기자재 공급이 지연 및 중단되어 건조가 불가능함에 따라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었죠. 결국 한국 기업들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쇠빙 LNG선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으면서 푸틴이 기대했던 북극 LNG2 프로젝트가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물론 노바텍이 운영 중인 야말반도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인 한국산 쇠빙 LNG선을 북극 LNG2 프로젝트로 일부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15척의 쇠빙 LNG선이 전부 야말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이 맺어져 있어 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푸틴은 기어코 한국산 선박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2022년 서방 제재로 쇠빙 LNG선 3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대우조선해양은 새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을 해지하기는 했으나 자체 비용으로 선박 건조를 계속하면서 새 선주사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랍에미리트의 선주사가 나타나 1호 선박인 표트르 카피차오의 소유권을 사들였죠. 노바텍은 이 선주사를 통해 쇠빙 LNG선을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LNG 운송을 위한 쇠빙 LNG선을 들여올 수 있고,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선박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한 전문가는 러시아의 마술이 통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면서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는 현재 유일한 우방인 중국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키토라이프 정특래 대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달 전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키토산을 이용한 표적 항암제 기술을 되살려 시장에 내놓고 싶다는 해외 투자자와 협상 중이고, 13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내놓은 신물질 안토시아닌 올리고몰을 이용한 아이존의 경우 원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국내 기업은 셀 수도 없고, 독점 판매를 원하는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 설비를 직접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자가 다양한 제의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서울 삼육병원에서 안구건조증 개선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해 안구건조증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면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효과도 없는 제품들이 많지만, 안토시아닌 올리고모의 경우는 실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니까요. 그리고 후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건조한 눈이 촉촉해졌다는 실제 후기를 남겨주신 덕분에 정 대표가 단종하기로 했던 마음을 접고 올해 가을쯤에 한 번 더 생산해보기로 했다고도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제 채널 회원, 즉 찐디님들께 먼저 오픈해드렸었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찐디가 아니면 공동구매가로 구매할 수 없냐며 업체에 엄청나게 문의하셨던 모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찐님들께는 최대 9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주문할 수 있는 혜택을 드렸던 것이고, 찐디가 아닌 분들도 재고가 몇 개 남지 않았을 뿐 지금은 동일한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이존 공동구매 특가 행사는 이제 6개월 후에 생산이 완료되면 진행될 예정임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